양숙입니다. 몇 명이신가? 둘리컴 800명이 앉아 계시네요. 800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환호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화면에 계신 우리 오랜만에 차은기 사장님 이름이 뜨고 있습니다. 네, 이현진 사장님, 이혁수 사장님, 또 우리 사랑하는 이현수 사장님, 네, 김경우 사장님, 저 멀리 또 우리 네, 충북센터, 네, 그리고 또 이상희 사장님 계시는데 너무 반갑고 감사해요. 아까 오셨는데 굉장히 안 들립니다. 대표님 안 들립니까? 카메라가 왜 얼굴이 안 보여요. 네 얼굴이 안 보여요. 아, 얼굴이 안 보여요? 얼굴 안 봐도 되는데. 아이도 봐야 돼요. 그렇죠. 얼굴 봐야지 얼굴. 얼굴 그냥 아까 그 영상은 돼요. 그냥 약간 비를 맞아갖고 촉촉합니다. 아, 이제 보여요. 제가 이게 더듬인데 더듬이가 난리 소리입니다. 네, 버튼을 눌러도 모를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때 제가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집을 못 들어갔어요. 바로 코앞인데도 못 들어갔거든요. 비가 너무나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니까 집에 들어가면서 흠박 젖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차에서 뭐를 했냐 할 게 없잖아요. 제가 어디다 전화를 하겠어요. 뭐 할 게 없는 거야. 비가 그렇게 쏟아지고 시끄럽고 막 번개 번쩍번쩍 하니까 그때 저는 꿈을 외쳤어요. 전 그때 꿈을 정말 외치고 크게 저 빗소리가 내 눈을 같더라고요. 내가 진짜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난 정말 꿈을 이루고 싶은데 하면서 마음속 깊이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자꾸 되뇌이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사업을 출발하면서 큰 꿈을 갖지 않고 시작하면서 그때는 제가 월 한 30만 원, 5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작은 소망이 있었는데 부모님 월드를 하다 보니까 본사에서 계속 꿈을 꾸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꿈 꾸는 건 참 쉽지 않았거든요. 내가 무슨 꿈을 꾸지? 내가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이 무슨 꿈을 가져. 그죠? 근데 큰 꿈을 계속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월드가. 그래서 큰 꿈이 뭔가 봤더니 저에게는 큰 꿈이 카드를 갚는 게 큰 꿈이었어요. 그리고 정장 2벌 사는 게 꿈이었고 또 뾰족구도 2켤레 사는 게 꿈이었고 전 세계 여행 다니는 게 꿈이었고 전 전도하는 게 꿈이더라고요. 제 노트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최고의 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그것도 꿈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그 꿈을 짧은 시간 다 이뤘어요. 첫 달에 제가 50만 원 들었기 때문에 전 첫 달에 저희 꿈을 이뤘어요. 나 한 50만 원만 가졌으면 좋겠다. 이 꿈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정장을 입어야 되는 그때는 지금은 정장을 제가 안 입잖아요. 그때는 계속 정장 입으라고 해가지고 그 시대가 정장을 요구했어요. 네트워크들한테는. 그래서 정장 2벌 사는 게 꿈이었고 또 뾰족한 2개 사는 게 꿈이었는데 그거는 한 4개월 그때는 제가 EMP 돼가지고 200만 원 들어올 때거든요. 그때 제가 아주 그냥 비싸진 않지만 그냥 정장 2벌 아주 소박한 정장 2벌을 사고 뾰족한 2켤레를 사는 게 4개월 만에 전 이루어졌던 것 같고 또 세계 여행 다니는 게 있죠. 저는 6년 7개월 만에 매년 한 번씩 부모님 월드가 보내주는 정말로 멋진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그래서 그때 그 꿈은 다 이루어졌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계속 더 큰 꿈을 꾸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제 꿈이 뭔가 봤더니 빚 갚는 게 꿈이었습니다. 빚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 빚은 여러분들 상상도 못한 그런 빚이었어요. 그 빚을 전부 다 갚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빚을 저한테 이제 빌려주시는 어떤 가까운 인척들이 그냥 열심히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괜찮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다 탕감하지 않아도 그들이 저에게 선물로 준 그 감사의 마음을 저는 갚았던 것 같아요. 잘 살면 되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많죠. 지금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선물을 해줘요.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선물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선물도 많이 받아요. 저는 어떤 선물을 받냐면 생일 때마다 저는 한 번은 이렇게 뭐 케이크 그런 기분인데 눈을 감으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눈을 감으라고 불 닫고 눈을 감으라고 그냥 불 하나 그냥 살짝 조그만 불빛 하나 켜놓고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뭘 만져보래요. 그걸 만졌어 이렇게 이게 뭐지 생일 선물이라고 하는데 뭔가를 모르겠어요. 딱 보니까 노트북이었거든요. 노트북 선물을 받았고 저는 침대가 굉장히 높아요. 침대 매트리스를 그냥 매트리스가 아니라 진짜 여기서부터 이렇게 높은 매트리스를 사줬어요. 그 매트리스 저는 지금도 이렇게 막 되게 행복하게 걸어다니고 그럴 정도로 저 매트리스 선물 받았고 또 속옷이니 뭐니 뭐 가방도 많이 받고 애들이 그렇게 해줘요. 가방도 제가 사지 않거든요. 근데 어쩜 이렇게 내 맘에 쏙쏙 드는 거를 사주는지 엄마를 잘 관찰하나 봐요. 엄마가 뭘 좋아하나. 마음에 쏙 들어요. 속옷도 막 그냥 뭐 몇 벌씩 막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이번에 또 팔찌를 2개 사주는데 진짜더라고요. 지갑도 사주는데 명품만 사줘요. 얘네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엄마가 보낸 게 다 자기 거니까. 그냥 쓰고 보는 거야. 자기 거니까. 아 그건 아니고 그들이 버는 돈을 저한테 좀 사주죠. 제가 뭐 그들에게 돈 주지는 않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저에게는 그런 정신적인 거를 부모님 올드에서 정신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가치를 제가 많이 아이들에게도 보이지 않게 줬나 봐요. 그 정신적인 유산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 올드가 좋은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 내가 누구인지 계속 탐색하는 거예요. 제가 탐색하면서 야 나란 존재가 이거구나. 내가 정말로 올바로 잘 열심히 살으니까 성장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나한테 달리 대하는구나. 가장 행복한 게 사실은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 식사를 했어요. 형제들. 제가 이제 진짜 멋있는 거 샀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야 내가 낼 게를 안 해요. 내가 낼 줄 알고. 가족들은 본인들 낸다고 하네. 내가 낼 줄 알고. 그렇게 제가 약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뭔가 봤어요. 왜냐면 저는 공무원 출신이었고 공무원 하다가 이제 뭐 별로 안 하고 싶어서 그만두고 노는 과정에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건물 짓다가 완전히 부도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가장 부모님 월드에서 중요한 거 다 중요하지만 꿈도 다 중요한데 내가 갖고 있는 그 많은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자산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명단이었죠. 명단이 자산이 된다고 명단이 있어야 된대요. 전 명단이 정말 없었거든요. 여러분 명단 얼마나 되세요? 전 진짜 명단 없었어요. 이렇게 소문이 안 좋게 나다 보니까 명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명단을 본사에서는 계속 명단 작성 했는데도 전 명단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명단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뭘 했냐면 아침에 저희 스폰서님이 익산에 사셨거든요. 지금 천안에 계세요. 스폰서님이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많이 오시면 2번 오셔요. 근데 그분이 계속 꿈을 꾸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꿈을 이루려니까 뭘 해야 되냐 명단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첫 번째 명단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다 그 명단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한 사람의 명단을 쓰면 10만 원 준다고 생각하면 당신 몇 명이나 쓸 것 같으냐? 1시간 내에. 1시간 내에 한 사람의 명단 쓰면 10만 원 준다고 하면은 당신의 명단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생각하고 명단 써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소중한 게 명단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썼는데 어떻게 썼냐? 전화번호부 책을 갖다 놓고 맡겼습니다. 제가 옛날엔 전화번호부 이렇게 두꺼운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KT에서 나온 전화번호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 막 쓰는 거예요. 막 간절하게 쓰는 거예요. 공무원이었던 사람 다 쓰고 옛날에 나한테 돈 달라고 한 사람 다 썼어요. 근데 한 사람 쓸 때마다 돈을 준다고 하니까 누구도 상관없더라고요. 나에게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괜찮아요. 그냥 다 쓰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명단을 정말 많이 썼어요. 1시간 동안 썼는데 4장이 나오더라고요. 돈을 해야 보니까 그게 돈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전 명단을 썼고 그 명단 중에서 어떤 사람을 골라내느냐가 되게 중요했다고. 어떤 사람을 골라낼까. 이건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저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이걸 줄 수가 없잖아요. 이 정보 줄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런데
참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저거 좀 한 번만 갖다 주실래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이게 출이라고 하는데 출이다 보니까 그냥 가족들은 제가 쓸 수 있겠더라. 가족들은 추릴 수 있겠더라. 가족들. 내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도와주고 싶었나 봐요. 네. 그런 분도 있었고 가족 중에 또 일가 중에는 아이고 얘가 또 뭘 한다고 하나 이제 아예 관심도 안 주시는 일가 분도 있었어요. 친구들은 제가 아메를 했었기 때문에 이 아메를 했었기 때문에 또 이거 하면 또 이제 뭐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명단을 사실은 쓰긴 썼는데 20명 안에 안 들어갔어요. 20명 안에. 20명 안에 다 들어갈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뭐냐, 굿모닝 월드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그죠? 돈을 벌 수 있고, 내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다이어트도 할 수 있고, 뭐 머리가 안 나면 머리 나는 거니까 머리 다 이게 일일이 분류를 해서 다 해당돼요. 내 명단에 모든 다 해당될 수 있지만 결국은 내가 가려가면서 썼던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이 저하고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분 누구냐? 바로 봄회사 다녔던, 삼성화재 다녔던 그분이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평상시 조금 알고 있었는데 전화를 드렸더니 보험 들어줄 줄 알고 얼른 오셨더라고요. 부자겠더니. 네. 보험 드는 게 아니라 저 이걸 얘기했더니 그럼 나 부업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고 지금 대표님이 되셨거든요. 그렇게 쉽더라고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재미있게 사업을 좀 진행하는 그런 그 시절이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신도안에 제가 고향이에요. 어제 제가 신도안 잠깐 우리 고향 터를 좀 보려고 갔다 왔거든요. 계룡이에요. 계룡인데 지금 이제 부대가 많이 들었잖아요. 군부대라고 하나 다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집터가 여기라고는 하는데 뭐 잘 이제 이게 안 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선배, 2년 선배인 분이 저랑 연이 됐어요. 2년이. 그래서 그분하고 이 사업하면서 정말 큰 그룹을 만들어졌거든요. 그것이 지금 굿모닝 월드에서 거대한 그룹, GSM 그룹 대표님을 저희 선배님이세요. 근데 그는 저에게 스폰서라고 부르기를 약간 꺼려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작고 촌스럽고 하니까 스폰서가 좀 창피했나 봐요. 지금 제가 많이 변했으니까 스폰서님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이 스폰서가 못난 스폰서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인맥이 별로 없으니까 그 둘은 나중에 몇 달 후에 나온 분들인데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하나 봤더니 우리 스폰서님이 교육을 시키는데 하루에 7시간, 8시간 기본이에요. 아침에 출근하면은 교육만 시켜요. 점심 먹고 교육만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엉덩이가 아픈 거예요. 막. 너무 이게 막 앉아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대답 안 하면 혼났어요. 그 당시는. 내내 막 대답도 막 무슨 그렇게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교육 딱 받고 보니까 이거는 사람을 만나서 데려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사람을 만나러 다녔어요. 어디로 다녔냐? 전 미용실이 1번이었어요. 왜? 주변 사람들은 저를 뭐 인정하거나 거절하거나 그런 게 인정하지 않고 거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미용실 내가 머리 깎으러 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머리가 이렇게 치렁치렁한 상태에서 계속 여기 미용실 가서 3cm, 이쪽 미용실 가서 2cm 계속 다니면서 미용실 원장님들의 그 몇 명을 할 건가는 되게 중요하죠. 머리를 10번 깎으면 10명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알았어요, 제가. 미용실을 다니면서 미용실 원장님에게 컨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컨택 되시면 지금도 아마 실컷 드실 거예요, 아마. 예, 그분이 미용실 원장님에서 첫 고객인데 그분이 계속해서 미용실 원장님도 소개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미용실 원장님 소개할 때마다 저는 저의 인맥으로 제가 잘 관리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EMP를 가고 저도 이제 EMP를 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의 인맥이 자산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사람이 자산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늘 배웠잖아요. 농부가 농사를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종자 씨앗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을수록 좋잖아요. 네트워크도 진짜 많이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5년, 10년, 15년 한 사람들은 인맥이 거의 없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분이 갖고 있는 알지 못하는 인맥을 사귀었을 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귀었을 때 그 인맥은 진짜 인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파워 인맥 만들게 돼서 여러분에게 제가 좀 좋은 정보가 될지 모르는데 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자, 모든 종류의 제가 참고로 이렇게 글씨를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거 사실 이렇게 기록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듣기만 하면 좀 잘 잊어버리니까 제가 수상하게 쓰는데 모든 종류의 관계는 손에 있는 모래와 같다. 손을 펴고 가만히 손 위에 올려놓으면 모래는 그곳에 가만히 있어요. 근데 손을 오그라뜨리면 모래를 꽉 쥐는 순간 모래는 손가락 사이에 다 빠져나가요. 꽉 쥐면요. 너무 힘들겠죠, 꽉 쥐면? 우리 관계가 그런 거예요. 약간 불편하게 하면요, 나를 떠나버려요. 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에 대한 존경과 여유로움으로 가만히 쥐면 그 관계는 원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는 소유 욕으로 힘을 주어 쥐게 되면요, 관계는 미끄러져 나가 사라져 버린다는 제이슨의 말씀이에요. 전 이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내가 사실 이 성품에 따라서 인맥이 넓어져요. 성품에 따라서 인맥이 참 넓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약간 난고하거나 고집스럽거나 조금 그냥 오히려 이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인맥이 별로 없어요. 그죠? 네. 나를 변화시키는 인맥이 많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네. 정말 이 비즈니스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자신의 성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 약 10초 이내에 대부분의 평가를 마치게 된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 딱 보는 순간 이분은 어떤 분일 것이다라는 감지를 해야 되는 게 되게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약 10초 이내에 대부분의 평가를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대방의 나를 볼 때 약 10초 좀 걱정 두렵죠. 약간 그분이 나를 10초 안에 나를 평가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분을 10초는 평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놀라운 것은 만나기도 전에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그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 만나기도 전에 말을 걸기도 전에 보기만 해도 이분이 어떤 분일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게 되게 서로가 그런 거죠. 서로가. 따라서 당신의 인맥이 될 사람이 누구든 간에 사람에 대한 높은 가치를 매기는 훈련과 좋은 관점에서 출발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요,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장점 딱 보면요, 우리 칭찬하라고 하죠. 칭찬은 내가 어떤 때 칭찬해요? 내가 칭찬을 하는 어떤 때 칭찬이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떨 때? 언제 어디서나 좀 긍정적으로 보면요, 다 칭찬이거든요. 모든 거는. 자, 보세요. 하물며 어디까지 칭찬해야 되냐면 어떤 한 사람이 진짜 고집스러워요. 아주 고집돼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바늘도 안 들어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보면 될까요? 난 네트워커입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거꾸로 보여야 돼요. 거꾸로. 그건 장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장점으로 보려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완고하다면 이분은 너무나 의지가 있고 이렇게 성품이 올곧은 분이야. 누가 타협하는 거 진짜 올곧은 분. 그런 식으로 이분을 칭찬 격려하는 게 되게 필요해. 그래야 그분이 나의 인맥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그게 넓혀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것도. 그럼 바로 뭐냐면 훈련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내가 참 잘하는 게 있어. 아주 잘하는 거. 어떤 사람을 봐도 저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할까요? 굉장히 좋은 점을 많이 캐치를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아주 좋은 점 캐치를 해버려요. 어떤 상황에서도 딱 좋은 점 빨리 캐치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칭찬이죠. 칭찬의 프로가 돼야 돼요. 칭찬의 프로. 그러면요, 인맥이 넓어지고요, 인맥이 많아집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꼬마아이가 있었어요. 되게 어려요. 걔가 한 4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걔가 센터에 놀러 왔는데 한 10분 동안이 막
뾰루퉁하고 다니더라고요. 엄마가 자꾸 이제 딴거 막 이렇게 미팅하니까 뾰루퉁해요. 근데 누가 달게도 달랠 수가 없어요. 막 그냥 짜증을 내고 막 그냥 막 이러니까. 근데 제가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어떻게 움직였냐면 공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 아이가 요만하니까 나도 그 아이하고 키를 낮췄어요. 제가 키를 낮추고 이렇게 낮추고 이렇게 가까이 가고 이렇게 웃어버렸거든요. 제가 그때 얘가 하면서도 이렇게 보더라고 저를 자꾸. 그래서 내가 살살살 이렇게 아주 예쁘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나를 따르더라고요. 난 그 아이 보고도 아 어른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갖고 공감을 어떻게 할 건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공감하는 방법 다 아실 거예요. 공감. 그가 뭘 좋아하고 뭐에 관심 있고 그를 눈여겨서 보는 거. 딱 체크해갖고 그거를 칭찬한 게 뭐 다 아시죠? 그런 거는. 그게 기본이에요. 인맥을 많이 가지려면요. 사실 그런 게 되게 근데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돈을 갖다 줘요. 그죠?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요. 사람들요 그냥 지나치면 정말 안 됩니다. 그분들이 다 돈이에요. 여러분에게. 자산이에요. 자산. 그 자산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걸요. 용서가 안 돼요. 말이라도 거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도 말을 거는 거예요. 왜요? 이분이 나에게 자산을 갖다 줄 사람인데 그냥 있으면 되나요? 안 되죠.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배웠으니까 칭찬하고 웃어주고 미소 줘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잠깐이지만 그 잠깐의 그 몇 초 사이 아니면 1분 사이 2분 사이가 이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나의 인생도 바꿀 수 있는 그 찰나예요. 네트워커들은 그런 걸 잘해야 돼요. 그것만 잘하면 초대 그냥 기본이에요. 직급도 가고 돈도 들어오잖아요. 이제 건물도 살 수 있잖아요. 애들 유학도 낼 수 있잖아요. 겨우 그거 했는데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그거 했는데. 네. 자 여기 보니까 이게 바로 훈련을 해야 돼요. 좋은 가정 출발하는 훈련이 필요한 우리는 다 훈련입니다. 자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조직을 확장하는 거죠. 내 기준점이 너무 낮으면 안 돼요. 자존감을 낮추는 안 돼요. 자존감을 세워가면서 가장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좀 이렇게 따뜻하게 그런 마음을 계속 가져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그 명단 작성할 때 하견, 지연, 혈연 그게 우리는 나의 인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진정한 인맥이 아니래. 왜요? 네트워크에서는 이건 진정한 인맥이 아니에요. 네트워크에서는. 왜냐면 나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은요. 아시지만 내가 했던 그 사전에 옛날에 그 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이 정보를 주는 게 무한한 가치는 정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도 안 해요. 네가 뭐 성공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정적인 걸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정말 그냥 하긴 지금 혈연 뿐이래요. 그래도 우리는 정보를 줘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찾지 말고 진짜 뭐냐 콜드에서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거의 콜드 컨택이거든요. 자, 우리가 인맥이라고 부르는 적어도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사람, 즉 인적 자본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상대방에도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인식시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너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도 되게 중요해요. 그 사람의 가치가 올려지기도 하지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돼, 그 상대방한테. 그래야 그가 나한테 관심을 갖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을 다루는 기술, 즉 인텍트를 배워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트워크는요, 바로 이거 사람을 다루는 기술, 설득력 많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사람은 더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한다. 매우 중요한 사람은 계속해서 더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인맥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인맥은 공통성과 이질성을 동시에 다루는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고 과제이고 목표고 결과를 내야 하는 것이다. 공통성. 되게 보면은 이제 동질감, 끼리끼리, 유사성, 유사한 사람들 끼리끼리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친구도 끼리끼리예요, 사실은. 우리끼리 아니면요, 다 이탈해버려요. 그러면서 그런 공감하는 사람, 공감대. 공감을 내가 공감하는 폭을 확대시켜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공감을 해야 돼요. 내가 맞는 사람만 맞고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랬어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 내가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가 하는 일. 내가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다고 맞장구 쳐주는 거. 나도 그런 걸 좋아한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인맥을 계속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동질성. 그 다음에 이질성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냥 배척하면 나는 사람이 없어요. 이질적인 사람도 내가 그 소화해내는 거 되게 중요하죠. 이질성 있는 거. 오히려 그것이 또 매력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매력 있는 사람으로, 끌리는 사람으로 그도 보고 나도 그렇게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어떤 사람 매력 있죠? 2%의 매력. 2%의 매력이 진짜 중요해요. 사람을 끌리게 하는 방법은 2%가 부족해서 사람이 끌리지 않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우리가 늘 알죠. 상대방한테 경청하시는 경청이 되게 중요하죠. 경청의 달인. 듣는 거에 훈련돼야 돼. 이게 듣는 거. 듣고 어떻게 해요? 으쌰. 훈수두는 쪽이죠. 네. 그런 것도 참 많이 취임새도 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취임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보시면 돼요. 이러면요 그 친구들 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전화 친구들한테 따보면 사랑해 붙어요. 사랑해. 사랑해 친구야 이러거든요. 그럼 걔는요 나한테 전화도 가끔 하고 좋아해요. 그게 인맥 넓히는 거 아닌가요? 사진을 찍어줘요. 사진을. 그럼요 그가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나오면 좋아하더라고요. 친해지는 방법. 그 연구하면 돼요. 그럼 인맥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 댄스를 하든 뭐 사진을 찍든 미술 관람회를 가든 뭐든지 하셔야 돼. 그게 돈인데? 맞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자산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가서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좀 하시고 밤에도 개성도 가시고 뛰시고 그게 다 돈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시장 가서 아줌마하고 대화하는 것도 돈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냥 물건만 사지 않잖아요. 엄마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무릎도 아프시겠네요. 그러면서 나하고 관계 맺는 거. 언제 어디서나.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돈인데, 이게 딱 사람이 돈인데. 전 맨날 그러거든요. 사람이 돈이야. 지금 내가 차를 빠꾸를 잘못해갖고 그분의 명을 받는 것도 난 돈이거든요. 맞나요? 그게 다 돈이라고요. 은행 창구에 갖고, 은행 창구 직원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기르세요. 제가 며칠 전에 농협을 갔다는데 눈썹이 엄청 길더라고요. 여자분이. 왜 이렇게 이뻐. 또 눈썹이 나 그렇게 기른 건 처음 봤어. 이렇게 너무 보면 이렇게 눈을 깔잖아요. 눈썹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난 눈썹이 없는데. 눈썹을 붙이려고 하는데 눈썹이 없어서 눈썹을 안 붙여줘요. 저는. 그럼 얼마나 부러워요. 진짜 부러워요. 어떻게 눈썹이 하나 했더니 어렸을 때 눈썹이 길어가지고 이게 좀 불편했었나 봐요. 근데 지금 아이라인을 하니까 그게 너무 좋다고 다들 이쁘다고 한대. 그분도 단점이었는데 이게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빠지면은 되게 불편하대요. 그때는 이제 힘들었었는데 이 아이라인이 나오면서 막 이게 장점이 돼버린 거야. 그 내가 칭찬을 엄청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저도 칭찬을 해주더라고. 사실 제가 눈이 좀 부은 것 같잖아요. 근데 부은 것 같은데 눈이 매력 있다고 그러더라고. 난 부은 것 같은데. 그래갖고 우리 한번 사귈까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긴 보더라고요. 괜찮아요. 다음에 또 가면 저는 또 그분에게 뭔가 대화를 할 거니까요. 그죠?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난 이분을 컨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 게. 거절 당했어도 괜찮아요. 최종의 목적은 내 맘대로잖아요. 그분. 내가 2번 가도 되고 3번 가도 4번 가도 되고. 그분 나를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또 얼굴 보러 가고
뭐 물어보러 가고 하는데 뭐 나를 거절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고객으로 갔는데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상대로부터 자신과의 공통성, 유사성 재빨리 찾아내서 활용한다. 이건 정말 잘해요. 제가 아주 잘하는 거 이거예요. 제가 진짜 잘하는 거 이건데 여러분들도 이거 잘하실 것 같아요. 공통성, 유사성. 네. 우리끼리 비슷비슷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할 때 얘가 얘기하는 거를 내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난 너랑 똑같아, 비슷해, 친구였으면 좋겠어. 그거를 수준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수준을 맞춰줘야 돼, 가능하면. 네? 안 들려요? 제가 또 시끄럽게 했네. 네, 들리나요? 마이크 꺼졌죠? 꺼졌어요? 네. 아니 마이크 왜 꺼졌죠? 제 스타일이 원래 안 맞췄는데도 꺼지고 별일 다 했어요. 들고 할게요, 사장님. 아, 들려요? 들리나요? 네, 들려요. 네. 사람들도 요거 잘 하실 건데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바이스클을 타요. 사이클을 타는데 사이클을 타지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사이클을 타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중에 뒤에다 한번 태워보는 거예요. 그는 사이클하고 관계가 없지만 내가 태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있고 내가 그에게 가는 것도 있어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알죠? 내 것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너 것도 나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그랬어 막 그냥 흥분해야 된다니까. 상대방하고 눈빛도 교환할 때 흥분해야 되고 말도 흥분해야 돼요, 여러분. 칭찬도 흥분해야 돼요. 흥분이 도가니로 넣어보세요. 다 동기부여 다 돼버려요. 난 네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난 네가 멘토야. 나보고 멘토래 또 친구들이. 그러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진을 찍어보세요. 사진 돈 들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은 휴대폰 다 사진기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거 하루만 배우면요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인맥을 넓힐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하루만 사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잘 찍거든요. 근데 조금만 연습한다면요 여러분요 진짜 인맥 많아요. 저는 사진을 그냥 시시때때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요. 칭찬을 많이 들어요.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에게요 잠깐만 하고 표정이 너무 좋아서 제가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제가 습작가거든요. 뭐 작가, 내가 말하면 나는 작가지. 남들은 인정하는 내가 작가인 거죠. 그러면요, 그러세요 선생님 하나 찍어주세요. 그러면 그분의 카메라를 가지고 바로 찍어드려요. 예전에 제가 코스모스 밭을 갔거든요. 우리 언니랑 코스모스 밭을 갔어요. 사진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도 찍고 언니도 찍고 막 찍었어요. 그랬더니 많이 찍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코스모스 밭에 들어가서 찍으니까 저 좀 찍어주세요. 저 좀 찍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도 하죠. 찍어달라고. 제가 잘 찍어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잘 찍었대요. 제가 작가거든요. 그랬더니 어머 작가 선생님이 나 찍어줬어. 이거 봐. 흥분하더라고. 그분을 2번, 3번 만나면 그분하고 나랑 관계가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내가 작가니까 내가 전화번호 하나 주면요. 너무 고마워요 하고 다시 한번 명함을 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인맥 넓히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죠.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요. 그냥 사진은 내일은 사진 찍는 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그냥 무조건 툭툭 찍지 마세요. 진짜 촌스러워요. 인물 사진요. 바로 크로즈 해가지고 바짝 대고 찍어버려야 돼요. 몰래카메라. 여기 보세요 하는 건 진짜 재밌고요. 몰래카메라. 그 바로 스파이샷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스파이샷을 배워가지고 사람들한테 몰래카메라 하다 보니까 사람들 표정이 자기 표정이 이런지 몰랐는데 내가 이랬었어? 옆모습이 이래? 뒷모습이 이래? 이러면서 관심을 갖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목표가 300장이에요. 한 달 사진 찍는 목표가 100장이었었거든요. 근데 전 수시로 찍어요. 어제도 진짜 많이 찍었거든요. 어제도 한 10카트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찍다 보면요 사람 요령이 생겨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진짜 달라져요. 그럼 그분이요 나한테 얘기를 해요. 되게 섬세하다고.
감각이 진짜 있으시다고. 그 끌리는 거야. 그런 게 끌리는 거야. 별거 아닌데도 별거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빨리 찾아내서 활용하는 거. 여러분 일을 미루시면 안 돼요. 뭐든지 정말 일 미루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생각났으면 바로바로 해버려야 돼요. 근데 내가 뭐라고 해요? 일을 내가 저지르라고 하잖아요.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오늘 같이 제 파트너하고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표님 강의하실 때 일을 저질러고 다니라고 했다고. 자기가 지금 저질러고 다니는데 너무 재밌대요. 사람을 못 만났거든. 이분이 사람을 진짜 가리는 분이에요. 용기도 없고 진짜 사람을 못 만나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대요. 그냥 아무 말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칭찬만 해보라고. 사람 만나면 무조건 칭찬만 한마디. 그냥 칭찬은 좀 연습하면 되잖아요. 그냥 칭찬만 해보라고 했더니 너무 재밌대요.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대요. 그 자기도 하루에 3사람을 만나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쌤이 서로 비슷할수록 우리는 쉽게 가까워진다. 자신의 얼굴과 다른 얼굴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저는 옷가게를 갈 때 그 옷가게 주인이 너무 멋있게 옷 입으면 안 들어가요. 내가 뿔려가지고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화장품 가게 내가 특히한가요? 다들 이쁘잖아요. 다들 매력있고 이쁘잖아요. 전부. 저는 거기 못 들어가요. 근데 내가 좀 자존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는요, 끼리끼리라고, 내가 옷가게를 하면요, 그 옷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되게 보면. 그 수준에 맞는 옷을 입고 안내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옷은 평범한 옷인데 막 명품 입고 사람들 하면 좀 주눅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방보다 내가 조금 내려앉는 게 좋더라고. 그래야 인맥이 많이 생겨요. 이해가셨어요? 네. 자, 여기 있네요. 그러나 유사성, 공통성이 강화될수록 결핍 요소도 비슷해지게 된다. 그렇죠? 결핍된 것도 많이 이제 비슷해져요.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따라서 적절한 공통성을 통해서 서로의 이질성 교환의 뜻이 바로 인테크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제가 좀 이렇게 약간 고정관념을 갖는 건 좀 싫어해요. 약간 파괴적인 거. 약간 저는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틀을 갖는 건 좀 싫어해요. 제가 틀을 벗어나는 게 좀 필요해요. 좋아해요. 제가 아주 약간 성격이 약간 독특한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남성미가 있어요. 저도 약간 뭐라고 하더라고요. 게이, 레즈비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 20% 제가 그걸 갖고 있대요. 약간 남성적인 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도 장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매력으로 온대요. 또 매력도 여러 가지야. 그죠? 그분한테는 매력이지만 딴 분한테는 매력이 아니라 이상한 여자겠죠. 그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그분이 나에게 매력을 그렇게 느끼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그 단점을 생각하면 그걸 안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여러 가지의 이남숙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는 이남숙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나오네요. 파워 인맥 만드는 8가지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들 그룹을 만나봐요. 다양한 취미가 있다면 그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 찾아다녀봐요. 제가 라인 댄스를 배우려고 했거든요. 라인 댄스. 지금 라인 댄스 한번 배워볼까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라인 댄스 배우면 거기에 있는 들려요. 예, 라인 댄스 안 들려요, 사장님? 안 들리시는구나. 왜 그럴까요? 제가 또 뭐가 기가 센가요? 그 라인 댄스에 20명이 춤을 춘다면 그 20명은 저의 인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안 가죠. 워드 하나 시간이 없나요? 아, 들리나요, 이상형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자, 내가 라인 댄스를 갔는데 한 20명 정도의 여성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난 20명이 생긴 거죠. 라인 댄스 배우러 가죠.
저녁에 운동을 가기로 했어요. 저는 30분 정도 뛰게 저는 저 걷고 뛰고 할 거예요. 여기 하천에 있더라고요. 한 번 했는데 그거 가는 분들이 혼자 뛰는 분도 있고 둘이 뛰는 분도 있고 잠깐 쉬는 분도 있어요. 그죠? 뛰면 옆에서 같이 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분이 필요하다면 내가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나도 필요하고 서로 힘이 되면 좋잖아요. 그리고 뛰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분이 저 벤치에 앉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먹고 어디 사세요? 언제부터 운동하셨나요? 그러시구나. 저는 이 시간에 꼭 나오는데 이 시간에 나오시나 봐요? 그때면 또 뵈면 좋겠다. 그죠? 이렇게 또 인맥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인맥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기를 좋아했잖아요. 사진 찍으러 다니면서 저는 한 사람의 삽작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참 중요하다고 이게. 우리는요 24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는요 사람을 만나요. 그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불구하고 내 인맥이 없다고 하는 분들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인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인맥을 만들려고 하질 않은 거예요. 인맥은 그냥 내가 만들어야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직업이 다양할수록 관심 분야가 다양할수록 당신의 인맥은 종합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참 희한하게도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가 자주 보통 사람들이 두 사람을 만나서 두 사람의 사업자를 만나서 이 사람을 비전을 주면서 이 안에서 사람이 변화돼 갖고 2천만 원 버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네. 두 사람만 만나도 두 사람 만날 때 어떤 식으로 만나야 돼요? 어떻게? 지금까지 한 것처럼 계속 대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자세, 태도예요. 나의 자세, 태도. 아까 얘기했죠. 10초 안에 사람이 읽어진다고, 서로가 읽어진다고. 그럼 10초 안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에 대한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외적인 자세, 내적인 자세 같이 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해봤던 것처럼 직업이 다양할수록 관심 분야가 다양할수록 당신의 인생은 종합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끊임없는 자신을 개발하고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수준을 계속 높이면요 질 좋은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는 사실은요 초대할 때는 양이에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결국은 질 좋은 사람이 성공하죠. 그 미리 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본인의 인성, 품성, 뭐 능력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자 예전에는 근접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당신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이때 당신의 수준을 위로만 향상시키지 말라. 너무 위로만 향상시킨다면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오신 분들 예비 사업자로 오신 분들은요 내가 너무 위에 있으면요 정신세계도 물론 그렇고 좀 맞춰줘야 돼. 그것도 그래 성장해요. 어느 정도 맞춰야 성장하더라고요. 너무 팍 위에 올라가면요 쟤는 저래서 성공했는데 난 못할 것 같아. 에이 저렇게 똑똑하면 난 못하지. 뭐 이런 마음이 갭을 너무 크게 띄워주면 안 되더라고요. 사업자도 똑같아요. 그 눈높이에 맞는 그런 마음을 해요. 자 가능하면 폭 자체를 넓혀 당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그럼 나보다만 더 대단한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인맥 만들기 세 번째는요, 다양한 취미를 개발하래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만나래요. 자, 며칠 전에는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몇 년 만에. 언니 그러더라고요. 정은아, 어떻게 지내? 그때, 언니 나 잘 지내. 언니는 어떻게 지내?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늘 제가 관계를 하다가 정말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전화번호 안 바뀌니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 진짜 보고 싶다. 언니 그거 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하고 있어. 나 언제 갈게? 그러더라고요. 좋은 관계 유지되니까 전화가 와요. 좋은 관계 유지되면 딱 어쩌다.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근데 그가 내가 생각났나 봐요. 내가 그에게 따뜻한 언니로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문득 생각이 났나 봐요.
따뜻한 언니.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나는 그를 반드시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주고 사업하자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맥이 내가 따뜻한 사람이 돼야 인맥이 많아. 그죠?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 뭐 장기적인 관점 2년이 아니라 3년, 5년, 10년 되잖아요. 상대방을 더하면 생각보다 빨리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네. 저는 지금 이제 7년 만에 사업하는 분도 있고, 지금 제가 23년 동안 컨택하는 동생도 있어요. 사회 동생. 그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보고 내 인맥을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뭐 이거 1년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을 내박치고 또 계속 새로운 사람 만나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뒤로 하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보여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아, 내가 열심히 하고 있고 내가 변화되고 있고 이거를 상대방이 느낄 수 있도록 계속 관계는 어쩌다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해주셔야 돼요. 1년에 한 번이라도 돼요. 버리시면 안 돼요.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요, 때가 되면 반드시 나에게 관심을 갖고 전화를 와요. 그때 나의 모습 보여주면요, 넌 너무 좋겠다. 성공했구나. 난 네가 내 친구가 너무 좋아. 고마워. 이렇게 잘 버텨줘서, 잘해줘서.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너한테 그동안에 내가 사실 나도 어려워가지고 너한테 물건 하나 못 써줬는데 너 물건 있으면 한번 줘봐. 카달하고 있어? 어떻게 사는 거야? 그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나에게 진짜 좋은 인맥이에요. 그 친구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따뜻한 사람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그 친구의 인맥이 내 인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친구라고요. 내가 신뢰가 있다면, 내가 좋은 친구라면, 그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을 남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맥이 내 인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요, 항상 먼저 주고 줄 거면 더 많이 주고요. 받을 생각 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저는 실크 이렇게 한 포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먹일 땐 5포를 팍 먹여버려야 돼. 한 포를 5사람 먹이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5번 먹이는 게 훨씬 효과 있더라고요. 응? 여기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초대할 때도 10명을 한 번씩 초대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10번 초대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하잖아요. 예, 주려면 확 줘버려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이 조사에 의하면 이런 가치를 주면, 하나의 가치를 주면 평균적으로 사회 가치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다만 그 시점만 애매할 뿐이다. 시점 애매해도 괜찮아요. 오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주는 게 이기는 것이고 주는 게 남는 것이며 주는 게 얻는 것이다. 네. 우리는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내가 어떤 사람을 비춰서 그분에게 나의 어떤 좋은 영향력,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만나면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뭔가 행복해. 얘를 만나면. 그러니까 돈도 안 들이는 사랑의 소리를 왜 안 해요? 우리 친구들은 다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전 우리 본사 직원한테도 그런 사랑합니다 하고 매니저님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친구들한테 응 사랑해. 그럼 자기도 사랑한대요. 평상시에 사랑한단 말도 친구들한테 안 하거든요, 별로. 아 누구야 그러지. 근데 저는 사랑해 막 그러거든요. 그것도 좀 진짜 막 애절하게 하는 것처럼 막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그냥 사랑하니까. 근데 그 친구도 나도 사랑해 이래요. 그럼 그 친구랑 나랑은요 돈독해져요. 그리고 밥도 먹는데 밥도 사준대요. 밥은 내가 산다. 내가 너한테 평생 밥 살 거야. 그러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평생 산다고 해서 몇 번이나 사겠어요. 그가 또 사지. 그죠? 돈도 안 드는 그런 예쁜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그가 나를 돈 벌어줄 건데 오면. 자 6번입니다. 오늘 당신이 10만 시간을 투자하면 3년 내에 300만 시간의 가치로 돌아온다고 하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은 그 어떤 재테크보다도 가치가 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 우리 정신세계 배우잖아요. 그죠? 다 알죠? 정신세계. 정신세계 중에서 사랑은 제일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과연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난 정말 이 사람에게 얼만큼의 진정성 있는 사랑을 주고 있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 이타적인 성격을 가져야 된다. 내 위주가 아니라 상대방 위주로 가는, 상대방 위주로 상대방 이득 되게, 상대방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우리 네트워크들은요 그거에 바로 파트너도 마찬가지. 내가 돈 버는 게 아니라 파트너 통장에 얼마큼 들어가게 해줄까를 고민하는 거잖아요. 소비자한테도 마찬가지. 소비자 이익을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이익되지?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이익되가 할까? 그 고민하는 게 네트워크들의 기본이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이득되게 해주는데 그거 나도 멀리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죠? 없습니다. 작은 거라도요 선심을 쓰세요. 아주 작은 거라도 관심을 갖고 선심을 쓰세요. 생일이면요 돈도 안 들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진짜 영상 하나 평상시에 찍은 사진 있잖아요. 친구 웹컷 찍은 그거 갖고 영상 하나 만들어서 정말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잘 사니까 너무 좋아. 앞으로도 이런 모습 꼭 간직해. 영상 짧게. 이제 1분 영상도 괜찮아요. 할 건 진짜 천지죠. 천지입니다. 그 다음에 7번. 항상 감동을 주도록 하라. 감동 받았다의 의미는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제가 이제 감동받은 게 있는데 제 생일이었거든요. 제 생일이었는데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아주 조그만 하트가 어디 이제 선물 귀퉁이에 붙어 있더라고요. 하트가, 조그만 하트가. 근데 편하게 탁 크게 했으면은 몰랐을 건데 아주 감동. 그냥 보이지 않는 거기에다가 하트 무늬가 딱 있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늘 감사해요. 보기만 해도 늘 고마운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트 무늬가 있는데요. 저는 그거 지금도 못 잊어버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센스가 있지? 아주 센스가 너무너무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은 그렇게 뭐 크거나 그건 부담 갖는 선물은 아니었는데 그 글씨가 저에게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 연애 시절 얘기해볼게요. 연애 시절. 다 연애한 적 있죠? 없었어요? 연애 시절에 제가 받은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제가 안 버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버렸는데 편지에 뭐라고 썼냐. 그 남자 친구가 진짜 잘생겼어요. 연예인 같아요. 근데 결혼하면 안 된대요. 우리 엄마가 사주를 보더니 사주를 보잖아요. 안 된대요. 집안도 좋고 다 좋은데 안 된대요. 그래서 큰일 난대요 하면 그날 엄마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안 만나야 되겠다 했는데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뭐라고 왔냐.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머리가 굉장히 까만했어요. 그리고 숱이 많았거든요. 머리가 까맣고 숱이 많았어요. 근데 나는 이 머리가 너무 싫었어요. 미용실 가면 미용실 원장이 수술 쳐내줬어요. 그리고 물을 들이게 너무 까맣다고 아프리카 사람 같다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머리가 까만가 봐요. 그죠? 까맣고 꼬불꼬불 하잖아요. 저기 원장님이 그런 표현을 하셔가지고 물 좀 드리긴 드려야 되겠다고 맥주. 먹는 맥주를 여기다가 담그잖아요. 맥주를 이 머리를 담그면 거기가 변색이 돼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근데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저에게 뭐라 했냐면, 당신의 머리카락은 황혼 같았어. 편지를 그렇게 쓴 거예요. 난 지금도 그게 잊지 못해. 버리지 말걸. 당신의 머리카락은 황혼 같았어. 아니, 나는 머리카락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황혼 같대. 내가 얼마나 뿅 가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60년이 지난, 아니 4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남자를.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내가 다시 거울을 보는 거예요. 내 진짜 머리카락이 황혼 같았나. 눈이 뼈구나. 근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여자분들 칭찬할 때는 꽃에다 비유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꽃에다가. 이분은 그윽한 국화꽃 같다. 되게 그윽해 보이면 국화꽃 같아. 또 열정적인 장미 같은 데 있어요. 장미 같은 데 있어요. 흑장미. 그것도 흑장미. 그럼 또 맞대요. 자기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들이 거울을 본대요. 내가 칭찬한 것이
이제 생각나니까 거울 보고 내가 흑장 같은가? 내가 국화 같은가? 내 나팔꽃 같은가? 내가 패배꽃 같은가? 본대요. 그럼 또 다른 분에게 난 패배꽃 같다는데 맞아? 그러면 맞는 것 같아 또 그런대요. 그들은 나를 못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죠?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전화 오랜만에 하면요. 아! 그때 저한테 패배꽃이라고 닉네임 붙여주신 이남숙 씨죠? 그래요 또. 예, 맞아요. 당신 패배꽃 같이 아주 아기자기하거든요. 아니 이건요. 어디 저기 시요 시. 시 같은 그런 대화를 하면은 또 그것도 또 나를 좋아하더라고. 그 사람 나한테 자산 갖다 줄 건데. 그죠? 그 연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끊임없이 감동하도록 노력하라. 진짜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 이게 그냥 하루치고 나눈다. 제가 그러거든요. 사람 이 사람 진짜 쉬워요. 그러면요. 대표님 맨날 쉽대. 쉬운데 어떡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도 연습한 결과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연습했겠어요. 성공하고 싶어 안 달랐죠. 성공하고 싶어서 사람 환장하겠는데 해야지. 이거 하면 돈 된다는데 이게 뭐야. 칭찬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사람은 사랑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마지막입니다. 명함에 투자하라요. 저 명함 하나 갖고 사업자 생긴 거 알죠? 그랬더니 우리 파트너들이 다 명함 받으라고. 꼭 뭔가 내가 결과를 내야만 그들도 따르해요. 그 리더는 결과를 내버려야 돼요. 아니 명함 하나 갖고 제가 사업자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식당에서 만난 그 모 보험회사 다니신 분 명함 하나 줬는데 문자가 왔어요. 밥 사드린 밥 먹자고. 웬 밥이냐. 당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난 밥을 못 먹고 커피를 먹을 수 있다고 사무실로 와라. 몇 시에 오셔가지고 3파로 하고 또 한 번 모시고 와서 또 3파로 하고 명함 하나 줬는데 그때 우리 파트너들이 내가 물어봤어요. 사람 명함 있습니까? 했더니 없대. 사람 명함 있으니까 없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빨리 해야지. 듣고도 안 해요. 어떻게. 근데 요새는 명함 파는 게 붐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QR코드를 바로 그 자리에 찍어줘요. 핸드폰으로. 찍는 거 알죠? QR코드 딱 찍어주면 바로 영상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분도 그렇게 해서 또 인맥을 늘리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명단 뭐 하면 어떤 사람은 막 1000명이 넘어요. 막 500명, 200명 기본이죠. 누구나 다 거의. 그들에게 여기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아들 얘기, 딸 얘기, 며느리 얘기, 손자 얘기 하지 말고요. 카톡으로 보내세요. R&D 센터 보낼 수 있잖아요. 우리 홈페이지. 그거 보내요. 보내. 내가 진짜 좋은 정보 보내드립니다. 꼭 보신다면 아마 깜짝 기절할 거예요. 이게 보내시라고요. 문자 써갖고 하루 종일. 하루에 10명만 보내도 한 달이면 몇 명이야? 최소 못해도 300명이네. 300명 중에서 8대2 법칙만 하자고. 그럼 60명이에요. 60명. 60명에서 또 잘라버릴게요. 8대2로. 그럼 뭐 얼마예요? 12명. 아니 12명인가? 6에 12. 그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안 해서 못하니까. 지금 죄송한데 일을 많이 안 해. 제가 보니까. 이런 게 할 일인데 이거 안 어렵죠? 어려워요. 칭찬하는 거 어려워요? 아니 SNS 카톡 보내봐요. 내일요 내 명단 있죠. 내 명단. 그냥요 무작위로 보내버려요. 여러분 무작위로 보내. 저는 요새 막 홈쇼핑 뭐 태문지 뭔지 거기서도 계속 오고 한 번 들어가면 계속 와요. 저한테 들어가 보라고. 그러다 또 사요. 또 나가기에도 또 와. 여러분도 그렇죠? 네. 내가 한번 쇼핑하잖아요. 그 쇼핑을 나를 그냥 안 둬요. 계속 들어오라고 계속 그냥 손짓하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떤 때는 심심해서 들어가요. 괜찮네 하다가 뚝 사버린다고요. 경험 많으실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카톡 있죠. 메시지 있죠. 얼마나 좋은 게 많아. 블로그 있지. 그냥요 하루 할 일 없으면 그걸로 인맥 늘리시면 돼요. 그거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맘먹고 1시간만 투자하세요. 그럼 몇 명 할까요? 내 목표는 오늘 내가 10명한테 내가 SNS 보내야 되겠다. 그것도 여러분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세탁소 가서 아니면은 어디 마트 가서
아니면 뭐 과일가게 가서, 아니면 옷가게 가서, 아니면 뭐 화장품 가게 가서 명함 하나 달라고 하고요. 명함 주면요. 거기다가 내가 진짜 오늘 저녁에 당신이 깜짝 놀랄 만한 정보 하나 보내줄게. 꼭 보실래요? 하고 찍 웃어주면 돼요.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걸 내가 오늘 한 몇 명을 할 거냐.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목표를 내가 오늘 안 했다. 그러면 나를 용서하시면 안 돼요. 나를 용서하시면 안 돼요. 한다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한다고 하면 하셔야 돼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게 완수했을 때 들어가는 거. 예전에 저희도 많이 그거 했거든요. 그게요. 처음에 할 때는 여러 가지 불편해요. 근데 이게 해버렸다면요. 그거 안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그걸 완수 안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걸 자연스럽게 하는 일인 거거든요. 자, 당신의 얼굴이래, 명함은. 그 다음에 이력서의 출석판이고 어설픈 명함 만들지 말라예요. 자, 우리 회사는요. 이 명함에 QR코드를 넣어주셨거든요. 아, 특이하죠? 저는 이전까지 명함 받아본 중에서 QR코드 넣은 명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거는 QR코드를 넣을 수 있는 거. 그거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부모님 온 데서 보상을 받는 거, 이런 것도 다. 내가 머리 쓰지 않아도 다 됐잖아요. 근데 이 훌륭한 명함 갖고도 내가 한 번도 휴대폰 접어하고 카메라 갖다 대고 영상 나오는 걸 보여주지 않은 거. 그런 것도 사실 많아요. 여러분들이 인맥은 내가 맘먹기 나름이거든요. 여러분 인맥을 늘리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계속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리면 내 파트너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소개받아서 늘리는 방법도 많죠. 소개받아서. 어떻게 소개받아요? 이 좋은 제품을 쓸만한 사람 소개해라. 2명만 소개해라. 제한을 주는 게 무조건 그냥 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딱 2명. 응? 3명도 아니고 4명도 딱 2명만 소개 한번 해볼래? 내가 얼마나 이 제품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지를 내가 가르쳐주고 네 소비자로 해줄게. 한번 해볼래? 너도 좋잖아. 그냥 너만 쓰지 말고 소개 한번 해봐. 그것도 또 나이가 인맥 만드는 방법이죠. 이 인맥 만드는 방법은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카페 가는 데가 있거든요. 일요일마다 제가 미팅하는 데가 있어요. 일요일마다 초신자 미팅하는 데가 있어요. 어제 한 명 미팅했는데 카페 가고 제가 카페를 3번째 가거든요. 그 주인을 제가 눈을 딱 찍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커피 잘 마셨습니다 했는데 2번째 가니까 이제 또 이런 데 물어보죠.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카페를 했냐. 이렇게 사람들이 많냐. 장사 잘 되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진짜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먹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드렸어요. 이제 제가 시켰잖아요. 전 사진을 찍기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둘이 먹는 사진을 딱 찍어갖고 여기 이제 그 망고 주스를 먹었더니 망고가 노랗잖아요. 막 가득 주셨더라고요. 진짜 넘치게 주시네. 보실래요? 너무 괜찮죠? 이렇게 해서 보여줬어요. 난 다른 사람하고 행동을 달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집에서 나온 그 망고 또 이제 레몬 주스 그걸 먹는 걸 딱 제가 찍고 보여줬더니 기억을 할 거란 말이죠. 다음에 가면 또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주인 잘생겼거든요. 사장님 우리 같이 한번 찍어요. 제가 홍보해 드릴게요 하고 찍을 거예요. 저는 그 주인하고. 저는 그게 제가 그 작업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 내가 이분들이 컨택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제자의 능력을 한번 내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도 컨택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꿈이 있다면 어떤 모르는 사람들하고 사귀어서 사업자를 만드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그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제가 뭐 특별하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뭐냐면 조금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 눈빛, 그죠? 내 제스처, 언어, 구사력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날 때는요 이렇게 피사 쓰기 듯이 만나요. 가능하면 왜 아줌마로 보이면 안 돼요. 일하는 여성, 뭔가 하는 사람, 뭔가 전문가 같은 너무 뭔지 모르게 그냥 좀 뭔가 끌리는 이런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데 늘 우리는 나를 바라보는 게 되게 필요해요. 나를 바라보는. 다 나를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상대방을 어떻게 막 컨택하려고 하기 이전에 내가 컨택돼야 돼요.
내 컨택이 돼야 된다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9월이 돌아왔잖아요. 9월, 9, 10, 11, 12개월,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동안 우리는 진짜 못해도 사자 5명 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될 것 같죠? 내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는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안 해본 거라 좀 불편할 뿐이지 불편한 걸 자꾸 연습하다 보면 아주 이물어져요. 그래서 잘할 수 있고요. 우리 스폰서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아이가 탄생했을 때 아이가 첫 울음소리 내면 엄마는 젖을 먹이잖아요. 그죠? 젖을 먹여요. 그러면서 아기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얼마나 토닥거리고 사랑스럽게 사랑의 눈빛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아기는 또 가끔가다 엄마 눈빛을 마주치거든요. 그죠? 네. 걔도 엄마가 낯설은 거예요. 갑자기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갖고 누군가의 젖을 물고 있는데 자꾸 엄마는 엄마 해보라고 해요. 엄마 하기를 바라잖아요. 아기가. 근데 아기가 조금씩 커지면요. 엄마 하는 것이 자기도 입으로 오니까 자꾸 귀에 들리잖아요. 들리고 엄마가 하는 대로 입을 보면서 따라해요. 엄마. 그럼 기절하잖아요. 엄마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뭔가 연습하면요. 이게 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이런 걸 한다면 바로 이 센터도 누군가 또 따라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금을 일으키냐 바로 리더가 금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리더예요? 각자가 리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는 이 변화를 시도하고 한번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저 먼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나 먼저 한번 해보자. 그래 결과를 내야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파워인맥 이거 만드는 거는 저는 이거는 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그냥 그런데 이것만큼. 왜 제가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꿈이 있으니까 외형으로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제 성격이. 그래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우리 잘 한번 해봐요. 네. 주변에는요 많은 분들이 원해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비전, 이 영상의 비전은 누군가에게 줄 건데 가리지 말고 줬으면 참 좋겠다. 다 그분들도 사느라고 애쓰고 그래서 힘들고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사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의식 있는 지성인들은요 뭔가를 정말 실사숙고하게 자기의 미래, 자기의 노후를 걱정하는 분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저는 그분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기대하세요. 다음 시간 더 멋있는 걸로 해드릴게요. 아셨죠? 네, 오늘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이 긴 시간 동안 이 밤에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같이 함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